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이항 분포는 대표적인 이제 이상 확률 분포죠. 내 말 맞아요. 맞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졸라 정신없는데, 뭐 실제로 그냥 계산을 다 해놓은 거니까 그냥 표를 이따가 참조를 하세요. 이따가 참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즉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열심히 그래프를, 즉 점을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점이 희한한 모양이 돼요.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깔끔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오는데, 자, 이 좌우 대칭 모양을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몰라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2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얘는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문자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읽어보니까 주사위를 n번 던졌어. 그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사위 던지기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죠. 즉 지금 1 나왔다고 다음에도 1 나오나? 아니 지금 1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2 나오나?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항분포로 써보면 n번 시행해서 기준이 되는 확률 6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말 확실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눈의 횟수를 확률 변수, 즉 이산 확률 변수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번 했다 치자. 그럼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건 0번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번. 11번 나오죠. 11개 나오죠. 이산 확률 변수가. 자, 10번 했다고 치자. 주사위 10번 던졌어요. 1의 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수 없어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까지 쭉 나올 수 있죠. 그럼 표를 작성해보면 11개의 칸이 필요한데, 그걸 맨날 다 하려니까 힘들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평균 구하고 뭐하고 그런 걸 해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저번 시간에 한 게 이 두 개 n이랑 6분의 1이랑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평균이라 그랬죠? 이게 NP. 저번 시간 하나.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n번 던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n을 이제 시행 횟수죠. 자, 1의 눈이 x번 나왔다. 그 사건이 x번 나왔다. 그럼 전체 n번 그리고 그 사건 횟수 이게 바로 뭐예요? 확률이죠. 그래서 n분의 x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n번 해요. 10번 해요. 3번 나왔다 치자. 그지? 근데 실제로 3번 나오겠냐? 그건 아니지. 해봐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확률은 수학적 확률 알고 있어요. 6분의 1인 거. 그럼 10번 하면, 간단하게 하자. 야, 60번 하면 10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야 6분의 1. 즉, 수학적 확률과 동일해지잖아. 근데 실제 하다 보면 진짜 60번 하면 10번만 나오겠냐고. 그건 아닐 거라고. 몇 번 나올진 나도 모른다고. 자, 그래서 얘는 통계적 확률을 의미해요. 즉, 진짜 시행을 해본 거예요. 통계적 확률을 의미해요. 자, 그럼 거기서 뺐대요. 뭘 뺐어요? 6분의 1. 얘는 뭐예요? 진짜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이죠. 그럼 방금 봤죠?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씌운다는 것은 바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식 전체는 뭐라고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를 의미해요. 차이. 즉 실제 이게 오차가 없어야 우리가 쓸만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 6분의 1인 거, 1의 1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시행을 해봤다고 해서 만약에 너무 허무한 값이 나온다 이거야. 또 동전 또 던져야 되나? 그건 아니지.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봤죠. 야, 동전 던져서 10번 던진다고 무조건 앞면에 100번 나와요? 아니었잖아. 그럼 왜 아니었을까? 10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학자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20번 하게 되면, 그죠? 20번 하게 되면 좀 더 10번에 가깝게 나와. 30번 하게 되면 좀 더 15번에 가깝게 나와. 만약에 5,000번 했다 쳐. 그럼 좀 더 2,500번에 가깝게 나와. 가깝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얼마 미만? 0.1 미만일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즉, 0.1이라는 수는 차이가 0.1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0.1. 즉, 오차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거의 이제 통계적 확률을 누구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수학적 확률로 근사시켜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왜? 오차는 10%, 즉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는 족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밑에 보면요. 자, 이제 뭘 해본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절대값 풀면 절대값 풀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풀마 0.1. 그래서 10분의 1로 쓴 거예요. 풀마 0.1. 그리고 양변에 6분의 1을 더해봤어요. 그럼 양변에 6분의 1을 더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n에다 이제 10을 대입해봤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번 했을 때지. 즉 10번 했을 때야. 자, 그럼 그때 횟수를 생각해보면, 자, 양변에 이제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없애주려면.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0.666과 2.666 사이의 숫자가 나온대요. 자, 근데 x는 횟수죠, 횟수. 그럼 이 사이에 정수 골라줘야죠. 이 사이 정수가 얼마야? 1 또는 2니까 1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을 어디서 찾아봤대요? 그 위에 표에서 찾아봤대요. 자, 그럼 이제 위에 표를 이제 보면 돼요. 자, 몇 번 던졌을 때? 10번 던졌을 때죠. 그럼 요 첫 번째 칸이죠. 자,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0.323. 10번 던졌을 때 x가 2가 나올 확률은 0.291. 내 말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값이 그 밑에 있는 어떤 값이야? 0.614라는 값이죠. 그럼 얘 0.614라는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한글로 써놓으면 좋아요. 10번 했을 때 0.614 확률로 61%죠, 약. 61%죠, 약. 확률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10번밖에 안 했으니까 어때요? 확률이 적죠. 즉 61%밖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왜? 10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행 횟수를 각각 늘려봤대요. 똑같은 방법으로 30번도 하고 50번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점점 계산을 똑같이 방법으로 해봤더니 정말 어때요? 확률이 78.4%에서 94.6 확 늘어나죠? 그래서 몇 번 했더니 이거 50번 했을 때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 그럼 이 정도 50번을 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1에 가까운, 즉 100%에 가까운 숫자죠. 94.6%면 오, 이거 믿을만해. 오차가 얼마밖에 없어? 5.4%밖에 없죠, 오차가. 실제 값이랑. 이 정도는 믿을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50번은 해야지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소 50번은 해야지. 그렇다고 10번 해서 못 믿을 건 아니죠. 방금 봤죠. 10번 해서도 믿을 수 있는데 다 믿는 게 아니라 61%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오차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겠죠?
바로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졸라 유식하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큰 수. 바로 여기서 큰 수는 바로 시행횟수. 즉 시행횟수가 크면 걔는 거의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는 거야. 시행횟수가 크면 거의 수학적 확률이다. 즉 통계적 확률과 누가 같다고 보는 거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많이 하면 그 많이가 여기서 어디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죠.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번 하면 이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무한대로 할 수가 있나요? 무한대 시행을 해볼 수가 있냐고. 없죠. 근데 또 웃긴 게 5천만 번 시행을 한다고 쳐요. 5천만 번. 이 5천만 번도 실제로 어때요? 엄청 큰 수죠?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어때요? 믿을 수 있다. 아까 봤잖아요. 얼마만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야? 50만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50번은 해야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이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즉 많이 시행을 해야 한다. 저 위에 표에서 얼마 이상은 해봐야 돼? 50번 이상은 해봐야 돼. 근데 50번도 사실 많은 수니까 보통 10번 이상 하면 그냥 맞다고 쳐요, 다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야.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문제는 안 풀어봐도 돼요. 자, 바로 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요. 그럼 실제 연속 확률 변수가 무언데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변수가 졸라 많을 때예요.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상과 차이점이죠. 자, 연속 확률 변수 무한계예요. 또나 확률 변수 x가 무한계의 값을 가질 때요. 무한계를 가지면 뭐라고 배웠어요? 이산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는 확률 변수가 무한계, 너무 많다. 무한계니까 우리는 이제 구간으로 표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확률 변수 구간으로 표시하는 거지. 왜? 만약에 이산이었으면 정수 그냥 딱딱딱 집어서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확률 변수가 무한계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해도 그 안에 점이 몇 개나 돼요? 무한계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래서 이산이랑 연속이랑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안 적어도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무한계의 이제 변수에 대해서 따져보자. 방금 봤죠? 표 10개도 실어서 쩔쩔매는 무한계를 표를 그려야 돼요. 할 수 있을까? 못하겠네. 왜? 그거 하다가는 어때요? 네. 자식의 손자의 해도 못 끝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핵심입니다. 표로 못 나타내. 못한다니까. 표로 못해. 물론 뒤에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표로 못해. 자, 표로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그래. 표로 못하니까 그래.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의미하는 뜻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확률 분포표 앞에서 구했던 그 표에서 의미는 확률을 의미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도 뭘 의미해요? 확률을 의미해요. 확률을 의미해야 돼요.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의미를 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확률 밀도함수라는 걸 구해서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그거에 대한 넓이를 구해봤더니 바로 그게
확률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즉 어떤 확률 밀도함수라는 것을 구해서 그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그 넓이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게 확률이 된대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 자,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이 fx는 이제부터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그래서 표 대신에 누가 들어가요? 그래프 즉 함수가 들어가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왜? 확률이니까 음수 나오면 안 돼. 이 소리야. 그렇죠? 자, 만약에 x축 아래에다 그려주면 넓이 값이 뭐가 나와요? 음수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러면 말이 안 되죠. 확률이 어떻게 음수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확률이니까 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쉽게 해석이 돼요. 야, 표에서 확률 다 더하면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넓이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이죠. 자, 니네 셋은 너는 안 했구나. 너네 둘은 아마 학교에서 이거 다 끝냈잖아. 이거 없었을걸? 있었나? 책이 있었어? 아닌데, 이건 없었을걸? 이 말은 있었어도 이 뒤에 거는 없었을 거야, 아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바뀌어갖고요. 원래는 지금 봐요. 인테그랄식, 즉, 적분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할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 잘 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모든 확률의 합은 모든 구간을 다 적분, 즉 넓이를 구해버리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3번 같은 게 이제 이게 학교 책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얘가 삭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봐요. 어떤 구간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더라. 즉 어떤 구간에서 연속 확률을 구하고 싶더라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알파와 베타에 관한 어떤 식이 돼서 자, 그냥 동그라미 처리해놔요. 동그라미 처리해놔요. 즉 이 식에 누구 넣게 돼? 베타와 알파 대입할 수 있게 식이 나와요. 이게 좀 바뀌어갖고 아마 적분 실제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올 거야. 알았냐? 알았냐?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대입해서 풀 수 있게 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숫자만 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돼요? 확률이 돼요. 다행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얘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는 자, 요거는 다 풀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풀어주는 것만 하나씩 보면 돼요. 자, 58번. 자, 요런 거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들인데 얘들아, 네, 맞아요. 자, 요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면 아까 봤죠? 전체 넓이가 얼마?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fx, 즉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확률이 음수가 안 나오겠죠? 그럼 일단 얘는 죽어야 돼요. 왜요? x축 아랫부분이 생기잖아. 그렇다면 확률이 음수 나와? 안 돼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중에 하나예요?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넓이만 찾으면 돼요. 자, 요거 반원의 넓이죠? 네, 맞죠? 얼마? 2분의 파인데 이거 1이냐? 1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넓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넓이가 필요한데 넓이 구해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2죠? 그럼 2가 1이냐? 그래서 안 돼요. 왜? 넓이가 곧 확률인데 어떻게 확률이 2가 나와요? 그럼 200%로 나오나요? 아니지? 자,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죠. 실제로 넓이 구해보면 얼마예요, 이거? 1이죠? 무삼각형의 넓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59번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X표 쳐놔. 뭐 그렇게까지 쳐. 하기 싫으냐?
좀만 참어.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요거를 니네 문제로 바꿔줄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밑에 니네도 같이 써. 니네도 같이 써. 아씨, 그냥 2A라고 쓸 거. 감산이 안 돼서 존나 미안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대신에 아마 이걸 줄 거예요. 자, 이거 대신에 이걸 줄 거예요. 알았냐? 알았냐? 자, 이거 대신에 이거 줄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씨 잘못 썼다. 야, 미안 잘못 썼어요. 미안 잘못 썼어요. 미안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써야 돼. 네. 자, 지금 fx를 안 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아, 물론 fx 줘도 돼요. 적분 다 배웠으니까. 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책의 설명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적분을 얘기를 안 하니까. 알았냐? 야, 너네 배울 때 적분 얘기하지? 안 했지? 그럼 이걸로밖에 못해.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요. 근데 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분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적분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알파 베타를 찾아야 돼요. 자, 항열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하고 3 사이죠.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도 0하고 3 사이에서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잘 들어요. 영훈아, 항열변수가 0하고 3 사이에서밖에 못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여기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면 P 0부터 자, 그럼 베타에다 3 넣고 미안. 왜 이렇게 썼어? 진짜. 자, 알파에다 0 넣고 베타에다 3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이걸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전 구간에서 모두 다 확률을 다 구한 거죠? 그럼 얘는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요?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하고 3 사이인데 0하고 3을 대입해보면 이 값은 항상 모든 확률인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얼마? 9분의 1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A가 9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요? A에다가 9분의 1을 대입하죠? 자, 그럼 A에다 9분의 1을 대입해서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27분의 1 이거죠. 네. 자, 그래서 A가 9분의 1이니까 대입해보면 27분의 어쩌고저쩌고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자동이에요. 졸라 쉬워요. 야, 알파에다 얼마 넣어? 이거 알파에다 얼마 넣어? 베타에다 얼마 넣어? 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훨씬 쉽죠. 적분이 없어요. 자, 알파에다 얼마 넣어? 0 넣고, 베타에다 얼마 넣어? 2 넣으면 돼요. 이해됐죠? 돼? 못 들었어. 자, 이게 9A가 왜 1이에요? 모든 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모든 확률을 다 구해보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9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A에다가 9분의 1 대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이거 보죠. 파란색. 알파에다 얼마 넣은 거? 0 넣은 거. 베타에다 얼마 넣은 거? 2 넣은 거. 그래서 알파에다 0 넣고 베타에다 2 넣으면 답이 나오죠. 그게 확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61번은 안 해도 돼요. 자, 내가 괜히 니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아니고요. 얘들아,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아니고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요. 적분으로 하면 우리가 쉽잖아. 적분 다 했고. 얘들아,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모두 다 안 풀어도 돼요. 뒤에는. 알았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자, 요것도 아마 책에서 이렇게 설명만 쭉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 이 기호를 못 쓰니까 그냥 아마 공식만 딱 나왔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공식만 딱 나왔을 건데 얘들아, 거긴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공식만 딱 나왔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해서 바로 아마 공식만 딱 나오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나왔을걸? 뭐 잠깐 쉬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만 딱 나오고 바로 정규분포로 넘어갈 거야. 바로 정규분포. 알았냐? 그래서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추가시켰어요. 잘 들어요. 어려운 얘기 하니까.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 얘기예요. 바로 이산을 통해 누구를 쫓자? 연속. 이유는 딱 하나야. 야, 이미 이산 알았잖아. 이미 아는 거지. 여기다 밥숟가락 얹어서 하나 더 알자는 거야. 당연히 새로 알아야 되겠냐? 아니면 밥숟가락 얹어서 하나 더 알아야 되겠냐? 그게 훨씬 편하죠.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 얹어서. 자,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산확률 분포, 자,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표를 그리는 거. 자,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표가 연속 확률에선 누가 돼요? 바로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자, 그럼 표가 그래프가 된다는 게 이제 이 의미가 가요? 앞에 설명했던 게. 왜 표를 못 나타내요? 변수가 몇 개니까. 무한개인데 어떻게 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표가 아닌 그래프예요. 연속 확률은. 왜요? 변수가 무한개인데 어떻게 표로 그리나요? 이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안 다뤘어요. 일부러. 왜? 헷갈릴 수 있어서. 얘는 이상 확률 분포 막대 그래프예요. 이상 확률 분포 막대 그래프. 이거 언제 봤는데 막대 그래프. 중1 때 한번 본 적 있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되나? 얘들아, 이산은 요 칸칸이 어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따로. 연속은 이 칸이 어때요? 쭉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칸을 계속 좁혀봐요. 좁혀보면 뭐가 돼요? 칸을 좁혀보면 칸을 좁혀. 그럼 막대기를 빽빽하게 그린 게 되는 거죠. 그럼 막대기 빽빽하게 그린 게 바로 뭐가 돼요? 넓이가 돼요. 그래서 바로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상의 넓이가 바로 뭐가 돼? 확률이 돼. 왜? 이거 다 더한 거잖아. 막대기 다 더한 거잖아. 근데 막대기가 존나 빽빽해. 그럼 뭐야? 넓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나?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 분명히 본 거예요. 전체 확률. 미안. 쏘리. 자, 얘 전체 확률. 자, 여기 분명히 본 거예요. 전체 확률. 즉,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전체 확률이죠? 내 말 맞죠? 전체 확률이 1이었죠? 그럼, 여기 연속 확률은 시그마를 못 쓰죠. 왜?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테그랄을 쓰고, 사실 니네 책에는 이제 여기 얘기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 확률은 어때? 1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 넓이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지금 살펴봤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얘는 뭐예요?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이죠. 자, 이산은 어떤 구간이 정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몇 개 안 되죠. 자, 예를 들어 1부터 2예요. 그럼 딱 누구밖에 없어요? 1, 2.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연속은 얘가 1부터 2라고 해서 이게 개수가 딱 두 개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즉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이제 니네 책에선 등장하지 않고 이거 A, B에 관한 식이 나와요.
요 두 구간 A, B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아까 알파, 베타 그 구간에 대한 식이 나온 것처럼 그게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평균 얘기예요. 평균. 자, 그럼 이산확률 평균에서 일자로 곱해서 다 더해라고 그랬지. 그 x 곱한 거지. 근데 이제 걔는 어떻게 돼요? x 곱한 함수가 돼요. 왜? 잘 들으세요. 야, 리미트 시그마 그게 뭐였어요? 접근할 때 했잖아요. 구분무조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라면서요. 그럼 이거 막대기 존나 많이 더하면 n을 무한대로 더한 거죠. 즉 리미트 시그마. 자, 그래서 원래 일자로 곱해서 막대기 쫄라 넣어야 되는데 그 쫄라 너무 많아서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시그마라고 보면 되죠. 어쨌든 졸라 많이 들어있다. 그럼 똑같이 일자로 곱하 x랑 확률이랑 곱해. x랑 확률 fx랑 곱해. 이제 확률은 fx랑.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삭제가 됐을 겁니다. 안 나온다. 이거 나오냐? 안 나와. 근데 이 애들을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뺀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내고 전체 평균을 뺀다. 똑같습니다. 계산만 누구로 한다? 인테그랄로 한다.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 왜?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더할 수는 없으니 그걸 그래프상의 넓이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해도를 돕기 위한 챕터고 실제로 문제는 안 풀어도 되고 진짜는 여기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그럼 여태까지 지금 거의 40분 동안 뻘짓한 건 맞는데요. 자, 이걸 이해를 하면서 좀 넘어가면 조금 더 간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얘들아 잘 들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확률까지는 됐었죠. 이 확률 분포부터는 이제 통계 쪽에 들어가는데 확률에 대한 통계를 나타내잖아요. 확률 분산 표준 편차라네. 근데 그 확률 분산 표준 편차가 왜 그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야. 좀 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 그럼 그 편하더라니까 너도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식 연습이랑 사실 이해도를 돕기 위해 방금 45%가 족박이 떠들기는 했지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공식만 열심히 잘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다니까?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의심하지 마. 원래 그래요. 즉 이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거 따지고 싶으면 가서 따지세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진짜인데 이제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규분포.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아니에요. 연속 확률. 그럼 지금 이해도가 조금 높아졌는데 왜 아까 그 큰 수의 법칙 했기 때문에 실제 이산 헤아릴 수 있어요. 5,000발 때 쳐. 5,000개. 5,000개 써야 돼. 자, 이산에서 5,000개 써야 돼. 내려가자. 5,000개 써. 이거 그냥 이산으로 보니까 5,000개. 아, 만약에 5,000만 개 한다고 쳐봐. 자, 5,000만 개 하는 거 있어요, 보면. 자, 몇 달 전에 했어요. 아, 니네 아직 애들이라 모르나. 너 인구조사 온 거 알아? 몇 달 전에? 전수조사야 5,000만 명 다 해요. 한 명씩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한다고요, 아줌마들이. 그 집에 와서 막 몇 년 살아 이런 거 했어요. 니네 몰랐지? 이제 근데 했었다니까? 5천만 개 다 조사했다니까? 야, 이거 이산이야 이런 거. 5천만 개야. 이산 맞아. 무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 통계 낼 때 그 통계청이 통계 내거든요? 인구 통계? 너 같으면 5천만 개 일자로 다 목표에서 더하겠냐?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쓴다고 해도 미쳤냐고 또라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요. 정규분포를 써요.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마치 치트키예요. 치트키가 뭔데요? 지름길이죠, 지름길. 그죠? 지름길. 자, 마치 얘는 정답지 보고 푸는 마냥
무조건 이걸 쓰면 돼. 그 함수를 바로 정규분포 함수라고 하고요. 그걸 진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더러운 함수를 여기 적혀져 있죠. 이 더러운 함수. 자, 게다가 문과 친구들은 이해도 못해요. 처음 본 함수. 자, 이과 친구들도 이해하기가 더러운데, 왜? 이게 쉬운 적분이 나오겠냐, 이게? 아주 더러운 적분이 나오긴 해요. 실제로. 지금 구하다 보면. 그렇다고 적분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분에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죠. 정답지가 있다고. 네, 있습니다. 분명 표를 줘요. 계산한 건 표를 줘요. 계산 표를 줘요. 또 표를 찍어요. 자, 이거 보고 고르세요. 이런 표를 줘요. 그 표가 바로 뒷장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 자, 근데 그건 일단 뒷장에서 보고요. 일단 이거부터 마무리를 지으면, 얘들아, 자, 그래서 그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정규분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게 뭐예요? 무한계죠. 이거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거 가우스가 만든 건데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냥 자료만 보고, 숫자들만 여러 개 보고, 이 함수를 유추했어요. 이렇게 나올 건데? 하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독일 지폐 뒷면에 보면 이 정규분포 그림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뒤에 뭐 있어요? 1월 50도 있죠? 응? 네. 있어요. 나 10,000원이 없어서 못 보여주겠네. 존나 슬프다. 10,000원이 없어서 못 보여주겠네. 10,000원 있는 사람. 10,000원 보여줘. 야, 니네도 10,000원 있으면 펼쳐봐. 내가 10,000원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줄 알았어. 어? 슬프다. 자, 10,000원 있어요. 자, 돌려놓아. 자, 돌려놓아. 아씨, 뭐야? 아, 앞에 있네. 자, 앞면에 보면, 이게 1월 50도예요. 50 맞아요, 50. 50? 보세요. 자, 여기 이제 1월 50도가 있고, 뒤에 이제 뭐가 있어요? 소고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당대의 업적을 표시 길이해 놓은 거잖아. 이 지폐는 항상 이런 게 들어있기 마련인데, 얼마나 위대하면 그래프가 있냐고요, 지폐. 아, 실제로 살펴보면, 지폐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니까요? 정규분포, 하우스 얼굴이랑.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 너네가 그 가우스만 하면 천재냐고.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는 따라 쓰면 돼요. 고맙습니다. 자, 한 번씩 쓸 때마다 절을 하세요. 가우스한테. 자, 그래서 무한계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무한계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한 분포기 때문에 이 함수식은, 즉 이 확률식은, 즉 무한계의 확률에 대해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한방 공식이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왜? 우리는 뒤에서 뭘 배우니까? 네, 이걸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 번쯤 읽어보고요. 뭐 다 됐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진짜인데요. 아까는 가짜는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고요. 자, 여기부터 니네가 할 진짜인데요. 자, 읽어보면 어려운데 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진아, 내가 말 굴하냐? 이거 어려워, 쉬워. 벌써 까먹었지. 자, 이게 단점이야. 이게 단점이야. 너무 쉽다 보니까 있잖아. 즉, 이게 치트키, 공식이라 그랬죠. 빡빡빡빡 넣어. 글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하다 보면 금방 하는데 아마 한 문제 풀면 또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엄청 자주 까먹어요. 이게 단점이야. 자, 그래서 오늘 표준 정규분포까지 하고 나면 매일 귀찮더라도 한 문제씩은 풀어줘야 안 까먹습니다. 자, 만약에 안 풀면
이거 또 해야 돼. 한 거 또 해야 돼. 또 하고 또 해야 돼. 맨날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또 시간 낭비야. 한 문제만 풀면 되는데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자, 챕터당 한 문제씩만 제발 좀 푸세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겨워서 못 풀어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의 정의는 바로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n이라는 표현은 앞에도 있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하려고. 이 n이라는 표현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normal distribution. 자,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인 n을 써요. 그럼 n을 썼다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뭐? 확률 변수가 무한계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거 없어요. b가 나오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건 뭐예요? 이상 확률이에요. b가 나오면 n이 나오면 뭐예요? 연속 확률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이 n이라는 기호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써요. n이라는 기호 안에는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요. 그럼 분산이라고 쓰면 좋은데요. 왜 이걸 자꾸 표준편차 제곱이라고 쓰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 분산이 뭐라고 했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다고 했죠. 그럼 진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찾고 싶으면 루트를 씌워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편차죠. 바로 이 표준편차가 바로 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이 시그마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결국 정규 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m은 뭘 나타내냐면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평균이니까 가운데 있겠죠. 어떻게 평균이 앞에 치우칩니까? 자, 얘는 즉 이 표준편차 시그마는 칸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칸수. 그러니까 몇 칸 이런 거. 이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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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우리 얘는 어디서 얘기하기로 해요? x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물결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너도 쓰세요. 너도.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물결 m, 즉 가운데 즉 평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무엇이 간편해지냐면 계산하기가 간편해져요. 어떤 계산이 간편해져요? 방금 본 것처럼 공식에 쳐 넣어서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그 공식이 바로 이 표준정규 분포예요. 그 공식이 뭐라고요? 표준정규 분포예요. 바로 표준정규 분포의 핵심은 x를 z로 바꾼다. 자, 그럼 x는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는 꼭 확률 변수 x는. 근데 계산은 x를 뭘로 바꿔서 z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표준정규 분포 여기서 말하는 n은 바로 z에 대한 얘기예요. x가 아닙니다. 자, 그럼 x를 z로 바꾸게 되면 항상 평균이 0이 되고요. 칸수가 1이 돼요. 즉 한 칸씩 떨어져 있어요. 자, 무조건 x를 z로 바꾼다. 아무 어떤 연속 확률이든 x를 z로 바꾸게 되면 x를 z로 바꾸게 되면 편리한 점이 바로 가운데가 0이 돼버리고 칸수는 항상 한 칸씩 기준 칸수가 한 칸씩 돼요. 알았니? 그럼 이게 왜 편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저번에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게 있었어. 선대칭 할 때 0에서 대칭하는 게 편했죠. 획이 편했잖아. 칸수 획이. 즉 예를 들어 3에서 대칭한다고 생각하자.
하면 3에 1 더하면 4고요. 3에 1 빼면 2죠. 그럼 너네가 2하고 4만 보면 어때요? 이거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나? 대칭축 3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대칭축이 0이에요. 야, 잘 불러. 하고 잘 됐잖아. 자, 가운데를 0으로 잡으면 하나가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얼마나 떨어질까?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1이에요. 그럼 하나는 뒤로 하나는 앞으로 이해돼요? 자, 이래서 가운데 대칭축을 어디로 잡으면 편하다? 0으로 잡으면 편하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Z를 X로 바꾼다. 이게 중요하죠. M을 어디로 보내요? 0으로 보내죠. 자, 얘들아, 앞에서 배웠어요. 평균의 평행이동. 2라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대요. 얼마 빼야 돼요? 2 빼면 돼. 똑같이 2 빼면 돼. 똑같이 2 빼면 돼. 내 말 틀려요? 자, 평균 2를 0으로 만들고 싶대요. 똑같이 얼마 빼면 돼요? 자, 그럼 평균 M을 0으로 만들고 싶대요. 똑같이 얼마 빼면 돼요? 얼마 빼면 돼요. 얼마 빼면 돼요. 네, M 빼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 바로 그렇게 나온 식이에요. 자, 얘가 바로 X를 Z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인데 X를 Z로 바꾼다면 평균이 0으로 가고요. 평균이 0으로 가고요. 한수는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해돼요? 평균 0으로 바꾸려면 다 얼마만큼 빼요? 평균만큼 빼죠. 그럼 0이 되죠. M 빼기 M에서. 그럼 왜 시그마의 역수를 곱했냐? 바로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분산 구할 때 기억나요? 분산 구할 때 2배 하면 4배가 되죠. 2x의 분산 구하면 제곱해도 곱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4배 하면 16배에서 곱하죠. 그죠? 그럼 분산이 원래 2예요. 1로 만들고 싶어요. 몇을 곱해요? 분산이 원래 2예요. 1로 만들고 싶으면 몇을 곱해야 돼요? 분산이 원래 2예요. 1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 곱해야 돼요? 2분의 1 곱해야 되죠. 그럼 2분의 1 곱해야 되면 누구의 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분산을 즉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을 뭘로 만들고 싶다? 1로 만들고 싶다.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곱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뭐예요? 시그마분의 1이죠. 그래서 누굴 곱해요? 바로 시그마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뭔데요? 시그마를 나눠라 라는 뜻이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x를 z로 바꿀 수 있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x를 z로 바꿀 수 있는 이 공식 하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분포의 표준화. 자, 그럼 얘들아 예제 문제를 하나 보자. 되게 쉬워요. 잘 들어요. 되게 쉬워요. 잘 들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정리부터 가는데요. 항상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항상 문제에서 줘요. 그럼 x 물결 n 10,4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z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z로 바꾸고 싶으면 평균은 0이 되고 시그마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꿨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구하자? 10부터 14 사이의 확률을 구하자. 그럼 변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변수가 x야 z야? 자, 그래서 얘를 z로 바꾸자. 자, z로 바꾸고 싶으면 10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고? 평균. 여기서 평균이 얼만데요? 자, 그 다음 표준 편차 얼만데요? 4의 제곱이니까 4죠. 항상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14에서 평균 얼마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야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0부터 얼마가 돼요? Z가 1로 바뀌죠. 그럼 0부터 1은 문제에서 줍니다. 왼쪽 표 읽어보세요. 자, Z가 얼마일 때야? 자, Z 여기 스몰 Z 1이면 되죠. 0부터 1이니까. 그럼 여기 셋 중에 누구야? 0.3414. 됐나?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바로 공식을 준다라는 얘기죠. 저 표를 준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 표를 줄 때 다 주면 좋은데, 이제 넘어가서. 자, 표를 줄 때 다 주면 좋은데, 자, 넘어가서 27쪽에, 자, 여기 중간 부분 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분수 Z 확률 구하기 보세요. 자, 우리가 표를 주려면, 시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아요. 왜 안 가죠? 반만 줘요, 반만. 넘어가봐, 넘어가. 반만 주세요. 자, 그럼, 표를 주는데, 다 안 줘요. 왜 반만 주냐? 바로, 반만 하면 나머지 반도 할 수 있다. 왜? Y축 대칭이니까. 즉, 평균에서 대칭이에요. 뭐라고요? 평균에서 대칭입니다. 평균에서 대칭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전체 여기 이 종 모양 넓이 다 구하면 전체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전체 확률이니까 1 나와야 되죠? 그럼 반은 얼마가 돼요, 자동으로? 반은 2분의 1, 즉 0.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주기로 해요, 이제? 반만 주기로 해요, 반만. 자, 그럼 이제 반만 줄 때 좋은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 즉, 이거 알고 싶다. 근데 반밖에 안 줬어. 그럼 얘랑 똑같은 어디서 찾아? 네, 0부터 1에서 찾으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항상 가운데가 0이면 계산하기가 쉽다는 게 이 얘기야. 야, 만약 여기가 3이었어. 그래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반대쪽은 얼마야? 바로 나와요? 자, 여기 가운데가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반대쪽은 얼마야? 대칭하면. 이게 바로 나오냐고요. 이게 어떻게 4예요? 여기가 4칸 떨어져 있는데 그럼 3에서 4칸 떨어진 7로 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7과 이 1에 이 차이, 공통점이 이게 보이냐고요. 4칸 떨어진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0으로 두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요만큼을 구하고 싶다면 이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전체 빨간 데는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0.5라 그랬죠. 자, 그럼 0.5에다가 이 까만 데를 빼버리면, 즉 이 까만 부분을 빼버리면 누가 남아요? 이 파란 부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남죠. 자, 그래서 까만 부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0부터 A까지. 자, 이렇게 0.5에서 이렇게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왜? 지도기창권은 이거 옛날에 계산 노예들 시켜서 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컴퓨터가 있었겠니? 어? 1800년대, 1900년, 1800년대 시대인데 그때 컴퓨터가 있었겠니? 컴퓨터가 어딨어? 계산 못해요. 그럼 누구? 노예들 잡아다가 계산만 시킨 거야. 죽더라. 많이 죽어요, 실제로. 니네 그거 안 읽어봤냐? 뭐 세계사 이런 거 읽어보면 이 계산 노예가 고대 시대부터 있었는데 얘들 명이 되게 짧아요. 계산만 하느라고 일찍 죽었어, 진짜로. 거짓말하면. 홍지수면 엄청 낮았어. 야, 니네 죽고 싶으면 9번 하세요. 9번 전나 하면 죽어요. 아, 진짜 일찍 죽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라고. 자, 그래서 재수없게 반만 주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유추해서, 즉 그림 그려서 찾아줘야 돼. 알았냐? 자, 그럼 여긴 다 필요 없어요. 다 넘어가도 돼요. 자, 75번부터 봅시다. 75번부터 봅시다. 알았냐?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자, 75번부터 봅시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지금 방금 배운 대로 얘를 뭐 해보자는 거야? 표준화 시켜보자는 거야. 왜? 야, 하나는 변수가 x고 하나는 변수가 y인데 이러면 네가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럼 x도 뭐로? z로. y도 뭐로? z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z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1에서 뭐 뺀다? 평균 뺀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누구의 평균이야? x죠. 그래서 항상 물결을 써놔야 돼요. 얘는 y죠. 그래서 항상 물결을 써놔야 돼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1에서 평균 얼마? 1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고 7에서 평균 1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고 그럼 0부터 z가 얼마? 2죠. 돼요? 자, 그럼 걔랑 같대. 누구랑 같대? 바로 y도 z로 바꾼. 자, 0에서 얼마 빼요? 평균. 0을 빼죠. 그 다음에 얼마? y는 5죠. 시그마가 5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평균 0을 빼고 5로 나눠요. 자, 그럼 계산하면 0부터 z가 어디까지? 5분의 a까지. 그럼 봐요. 니네가 이제 짠 거 아니죠? 0끼리 같죠? 2는 누구예요? 5분의 a네. a가 얼마야? 자동. 자, 그래서 이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 즉,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면. 알겠냐? 자,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연습을 하면 되고요. 족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77번 같은 게 77번 같은 게 이제 실생활에서 조금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니네가 이게 잘하는 짓이잖아 이거. 야, 문제 읽어봐. 자, 문제 읽어봐. 문제 읽어봐. 자, 니네 학교 다니면서 이거 잘하는 짓이지? 뭐가 잘하는 짓이야? 이런 짓을 잘해요. 어떤 짓을 잘하냐면 자, 국영수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평균 점수가 크죠? 그죠? 왜야? 안 들어? 평균 점수?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얘들아? 이거 하자, 우리. 지금 해. 나 재미없어. 시간 30분 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내가 수학은 있잖아? 한국어가 좀더 못하고 근데 이 친구 이제 아니야, 그거 이번에 존나 어려웠잖아. 내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짓을 많이 한 적 있죠? 한 번도 안 했나? 한번 짚은 짓인가? 또 허세 대결할 때 많이 하잖아. 이제 야, 그거 보면 존나 나쁜데 나는 그거 이렇게 너무 잘한 것 같아. 그거 쩌는 것 같아. 막 이런지. 아니야. 그럼 뭐해? 나는 수학 그렇게 해서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럼 국어 수학 누가 어렵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국어랑 수학은 아예 영역이 달라요. 누가 강하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국어 점수도 존나 많이 뽑으면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고요. 수학 점수도 존나 많이 뽑으면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역이 다르니까 변수가 다르죠. 얘를 비교하고 싶으면 변수를 하나로 맞춰주면 되죠. 이로 내용 제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비교할 때 쓰는 표준 점수예요. 뭐라고요? 표준 점수. 자, 너네 상 올라가는데 표준 점수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점. 자, 모의고사 성적을 딱 받아요. 그럼 거기에 원점수 있어요? 있나? 요새 나와? 그래서 원점수 나오고, 그 다음 등급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표준 점수 나오죠? 자, 국어 100점 맞아본 사람. 또 100점 맞아본 사람. 영어 100점 맞아본 사람. 몰라. 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가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면요, 실제로 표준 점수는 만점이거든요. 124점에서 126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표준 점수.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그 인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수능 60만 명이 봐요. 60만 명이 보다 보면 어때요? 이산이죠.
60만 개. 근데 방금 봤죠? 꽤 많아. 그래서 연속으로 생각해봤어. 그럼 거의 비슷한 성질. 즉, 표준 편차는 항상 1점. 거의 한 25점 몇 나오는데, 평균 따라서 이제 이 변화 표준 점수가 정해지기 마련이에요. 표준화 가장 그래서 표준 점수가 하니까. 그래서 100점 맞아보면 알겠지만 거의 124점에서 127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수학 존나 불이었어. 존나 어려워. 이제 그럼 변화 점수가 확 뛰어요. 내가 제일 많이 뛴 건 196점까지 본 적 있어요. 만점이 196이에요. 아니, 기본도 미친데? 만점 196이야? 야, 그럼 한 과목에 거의 두 과목 쓰는 거지? 야, 맞아? 야, 너네 혹시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510점, 520점으로? 자, 알아두세요, 그거. 자, 진짜 내가. 네, 맞아. 이게 너네 이제 대학 갈 때 있잖아. 점수는 원점수로 계산 안 해요. 원하는 표준 점수로 계산한 거야. 그거야. 그럼 사실, 있잖아? 수업 존나 헬이야? 난 상대적으로 잘 봤어. 그럼 변환 표준이 확 뛰어요. 한 방에 두 과목 커버가 될 정도로 뛸 때도 있었어요. 196점이라니까. 일반적으로 124점에서 126점 사이인데. 196이라니까? 한 방에. 그럼 솔직히 국어 똥만 해도 가는 거야, 그냥. 어차피 학산에서 나 다거든. 공식쓸 때. 학산에서 다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방금 얘기했죠. 시그마 값은 거의 다 일정하다고. 누굴 빼줘요? 평균을 빼줍니다. 평균이 낮으면 뺄 게 많아요, 적어요. 평균이 낮으면 뺄 게 많아요, 적어요. 평균이 낮아요. 엄청 낮아요. 그럼 평균을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표준 점수 할 때, 표준화 할 때. 그럼 뺄 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조금만 빼면 되니까 어때요? 확 뛰는 거야. 왜? 분모는 똑같은 거. 그래서 이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제야 이해가 될 거예요. 설명에 가면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평균이 낮다는 건 왜 낮은 거예요? 애들 다 쳐자서요? 아니면 그 시간에 뭐 UFO도 나타나서요? 왜요? 어려우니까 평균이 낮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불시험이란 뜻인데 그 안에서 점수를 조금만 더 받아도 어때요? 뺄 게 적으니까 변환 표준점수는 확 뛰어요. 그래서 불수능이 상위권한테 유리한 이유는 상위권 애들은 거의 점수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렵든 쉽든. 거의 90점대가 계속. 근데 평균이 10점 나왔을 때랑 평균이 50점 나왔을 때는 어때요? 변환 표준 점수가 엄청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너 요새 페북에 이거 못 봤냐? 난 저번에 페북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문제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즉 과목이 달라도 우리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한 줄로 비교할 수 있더라. 영역이 달라도. 자, 씁시다. 야, 이걸 뭐 폼 잡는다고 X, Y, Z라고 하는데요. 야, 한글 두고 뭐 합니까? 괜찮아요? 국어. 몇 콤마 몇? 70 콤마 15제곱. 예,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이라며. 자, 수학은 불러. 영어는 불러. 자, 표준 편차는 한 수라 그랬어요. 16점이 아니라 16점 맞긴 맞는데 점수는 그냥 16이라는 그 칸이 중요한 거라고. 16칸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누구랑? 평균하고.
상식적으로 이 칸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평균에 5일 중일 몰려있는 거지. 이건 너네 뒤진 거야. 야, 만약 평균 칸수 1이야. 그럼 한 칸씩 계속 몰려있다는 얘기지. 그럼 너 앞에, 바로 앞에 줄 쫙 써있다는 얘기야. 점수가 거의 똑같은데. 뒤지는 겁니다. 평균에 5일 중일 모여있다면. 중간만 엄청 빡센 거야. 상위권은 거의 없는 거야. 하위권도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상위권 애들은 막 통장 싸대기 때리면서 막 들어가는데 니네 뒤진 거야. 중간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눈치 싸움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상위권 가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똑같이 다 Z로 바꿔줘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럼 Z로 바꿔줄 때 국어 얼마 받았대요? 85점 받았대요. 85점에서 평균 70을 빼고 표준편차 1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보세요. 어떤 과목이든 표준편차는 15, 16, 18 거의 비슷해요. 보통 거의 24, 25 그 사이에서 다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 인간의 특성이에요. 웃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Z로 바꿔주면 수학이 몇 점이에요? 92점 받았다 그랬죠? 오, 잘했다. 이건 수학 교과서니까 당연히 수학이 제일 잘했겠지. 자, 92점 빼기 72 분의 18.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어?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88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어 그걸 제일 못했네. 자, 88점 빼기 얼마야? 74 네, 16. 평균 빼야 돼요. 여기 평균, 영어 평균. 그래서 이게 다 변환 표준 점수죠. 이제 이해가 가죠? 그게 뭔지, 점표가 뭔지 이해가 가잖아. 그럼 이제 너네 깝칠 수 있다고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야 이건 이렇게 나온 거야. 하하하. 자, 혹시나 1등급 만점 받은 친구 있으면 가서 빼는 거 보세요. 진짜 내 말 틀린 거. 124에서 126 사이 나오는 거. 알겠나요? 아니다. 니네가 맞은 거 봐. 그럼 되잖아. 내 말 맞은가 틀린가. 알았죠? 내가 그렇치는 거 아니길 바라죠. 자, 그럼 요것도 계산하면 얼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바로 뭐예요? 아, 잔인하다. 평수죠? 그래서 여기는 서울대 가고, 북하이 가고, 여기는 이제, 거시기들 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밑에 가고, 여기까지 이제 거시기들 가겠다. 야, 여기는 어디 가냐? 군대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을 쭉 세워요. 알았나? 어? 자, 그럼 이제 여기 표시하자. 1하고 9분의 10하고 8분의 7. 자, 그럼 예를 들어 1이 여기 있다면 1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럼 9분의 10은 어디에 표시해야 돼요? 당연히 앞에다 표시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8분의 7은 어디다 표시하나요? 분홍색으로 하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순위 바로 뭐예요? 성적순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자, 그럼 빨간색이 제일 오른쪽, 즉 수학을 제일 잘했고요. 누굴 제일 못했어요? 네, 영어를 제일 못했죠. 상대죠.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란 얘기들이에요. 보여요? 수능? 수능? 네, 수능이에요. 청구가 52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 평균. 아, 이건 옛날 평균. 아닌데? 똑같은데? 그러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아이씨. 뭐야, 이거? 이게 평균, 아닌데? 그래도 50점 안 나오는데? 됐고. 야, 얘 어디 가냐? 슬프다. 갈 때 아무도 없다. 어디 가냐? 정화의 성적 봐요. 정화의 성적. 어디 가냐? 군대 가냐?
어? 강릉대 가겠네? 오징어회 소주 한잔? 너무 좋다. 이제 오래 살겠다, 야. 좋아하고 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정아처럼 되기 싫으면. 어디가 55점 받고 연병. 죽었지. 야, 그럼 봐봐. 상대적으로 진짜 이거 진짜 거의 비슷한 건데요. 수학학은 맨날 낮아요. 맨날 낮다니까. 맨날 낮아. 그럼 수학이 진짜 키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수학 선생이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변화표준 점수가 제일 유리한 게 수학이에요. 30문제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포기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포기하거든. 깔아주는 애들 일정 수가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만 하면 이제 1등만 뜨면 진짜 개꿀인 게 바로 수학인데. 그 내가 알려준 것만 열심히 하면 사실 0등급도 찍어요. 지금 오버해서 다 알려주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이야.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야 여기 5만원짜리 이만큼 쌓아놨어. 신경도 안 써요. 몇 장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갔단 말이야 집에.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간다 해라. 안 가져간다 해라. 아, CCTV도 없어요. 그렇지, CCTV도 없어요. 아무도 것도 없어. 5만점 이만큼 쌓여있어. 가져갈 거야, 말 거야. 아유, 그래. 아유, 추천합니다. 난 다 가져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냐?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고 다 가져갈 거예요. 어쩔 건데, 현금이고. 어쩔 건데. 야, 이게 지금 니네 실생활이야. 야, 5만원짜리보다 더 값진 니네 인생이 걸려있는 거야. 가져가. 가져가라니까? 다 가져가. 다 줄게. 가져가.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집에서도 해보면 됩니다. 자, 79번 봅시다. 자, 79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에서 써줘요. 누가? X 물결이죠. X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를 Z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게 뭐야? 평균과 분산이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아니죠? 이거 절대값 풀면 X-15가 어디랑 어디 사이? 아니 그냥 풀마. 이렇게 쓰면 돼요. 아, 그쵸? 그럼 양변을 몇을 더해요? 근데 이게 센스인데 사실 평균이 15죠. 그럼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얼마? 왜냐면 15 더하고 다시 15를 뺄 거거든. 내 말 틀려요? 자, 표준화 하려면 15 더하고 다시 15를 뺄 거거든. 내 말 틀려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센스인데 15, 15니까 2로만 나누면 돼. 그럼 이 가운데 게 Z로 바뀌고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제발 좀 그림을 그리세요. 제발. 아까 그거 선착순. 자, 가운데가 0이죠? 낙타등.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상식선. 그럼 여기도 2겠죠. 네, 맞아요? 좌우 대칭이라면서요. 반만 구하자. 누구만? 자, 0부터 2까지 반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반만 구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문제. 그럼 이 반이 4, 7, 7, 2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반도 네. 봤어요? 자, 그래서 상식선을 알아두면 보통 6시그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시그마. 6시그마는 뭘 얘기해요? 여각한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경우가 6시그마 안에 다 있어요. 그 뒤로 색깔, 앞으로 색깔 안에 너, 나, 너, 쟤, 다 모두 다 들어있어요. 실제 6시그마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계산을 해보면 99.9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만큼 그런 게 있어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은 되게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은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이니까 이렇게 했지만요.
실제로는 그냥 공식만 쏙쏙쏙 해도 누가 잡아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해도 돼요.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해도 돼요. 여기는 통계입니다. 자, 대신에 안 까먹지 마라. 네. 복습해. 자, 다음 주 수업 있는 거야. 지금 언제 수업 땡겨서 한 거냐면 헐날 거 땡겨서 한 거예요. 다음 주는 똑같이 수금 있어요. 수금 있고 토일은 없어요. 수금만 있어요. 예. 알았다고 임마.